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렇게 가끔씩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로 딴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이런 노하우나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미리 해줬으면 고생을 조금 덜 했겠다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후배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슨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자주 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생계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조금씩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원하시는 내용들을 다 충분히 담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텍사스, 댈러스 이쪽 지역에 있는 DFW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대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 있는 행정학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ublic Affairs and Planning과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Assistant Professor of Public Affairs에 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차가 벌써 됐어요. 시작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년 차가 됐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제 백그라운드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뵐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의 영상들을 보면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또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되게 겁나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 박사생이 돼가지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바로 박사 학생으로 이제 억셉트가 돼가지고 미국에 바로 오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영어로 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되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나쳐야 할 관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얘기에서 좀 얻어가시는 것들로 인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나요? 이런 제 질문을 좀 먼저 하게 됐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이 회사를 다녀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런 아카데믹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내용들은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구 자체가 아직 퍼블리케이션 전이고 내가 지금 디벨로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듣는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주시는 피드백이 어떨 땐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그 세션 안에 같이 패널로 다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 분야의 대가랑 같이 같은 세션에서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널의 발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그 미리 그 그룹 내에서는 먼저 내가 했던 작업을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걸 장려하는 컨퍼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정말 양질의 그런 피드백을 줄 가능성이 많죠. 그 피드백을 받아서 디벨로핑을 더 해서 결국은 퍼블리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공부한 거를 발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내가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을 발표하는 거, 내 연구 리서치 퀘스천, 내 연구에 대한 하이포테시스, 그 다음에 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프레임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프레임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를 선정하고 어떻게 베리어블을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어떤 유의미한 파인딩이 나왔고 그 파인딩으로부터 내가 알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플로우가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연구를 잘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비슷해요. 그 제너럴 프레임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먼저 인트로덕션이나 백그라운드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연구하는 것과 둘러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연구들이 했던 내용들 아주 제너럴한 것부터 시작을 하든지 해서 인트로덕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트로덕션으로 시작을 해서 나의 리서치 퀘스천까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앞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퀘스천이 좀 빨리 나와주는 게 청중들이 이 사람이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터처 리뷰와 나의 프레임을 설명을 하고 그 프레임으로부터 하이포테시스를 도출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길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리터처 리뷰를 이제 하시잖아요. 많은 리터처 리뷰를 읽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글을 쓰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많이 빠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발표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리터처 리뷰를 좀 줄인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너무 제너럴한 얘기는 거기 오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제너럴한 얘기는 좀 빨리 스킵을 하시고 나의 하이포테시스를 만드는데 가장 중점이 되는 그 프레임 위주로만 설명을 하신 다음에 하이포테시스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어떤 메토돌로지를 썼는지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것도 뭐 한두 장이면 끝나겠죠. 그 다음에 곧바로 파인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인딩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어떤 걸 발견을 했는지 이런 걸 설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션과 컨클루전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서 데이터부터 나의 디스커션 컨클루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연구의 발표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적인 안배로 봤을 때는 이 부분들한테 조금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박사학생일 때 발표했던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앞에 리터처 리뷰랑 막 이런 거 설명을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데이터 파인딩을 훅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도 막 빨리 하고 급하게 끝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시간은
보통 12분, 15분이 거의 맥시멈이에요. 15분을 넘어가는 발표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전체 세션 가운데에서 한 4개 정도의 리서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한 사람당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15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10분짜리 12분 이런 식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더레이러 하시는 분이 또 막 너 3분 남았다 2분 남았다 이러면서 막 재촉을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기 때문에 앞쪽을 너무 많이 할애를 안 하시는 식으로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쪽이 늘어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슬라이드당 한 평균적으로 반드시 한 슬라이드당 뭐 1분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드실 때 평균적으로 한 슬라이드당 1분 정도가 소요되겠구나 라는 거를 전제하셔서 전체 슬라이드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12분이면 한 12장 정도 내에서 이걸 만드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한 장, 리서치 퀘스천 한 장, 리서치 퀘스천은 한 장이지만 리서치 퀘스천 얘기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리터처 리뷰나 프레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보통 한 2-3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데이터 설명하는 거 한 장, 그 다음에 메토돌로지 한 장, 뭐 베리어블 설명하는 거 한 장, 그 다음에 파인딩 한두 장, 그 다음에 컨클루전 한두 장,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팁은 사이테이션을 아예 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왜냐면은 리터처 부분이나 그 다음에 프레임 쪽에는 사이테이션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아무래도 아카데믹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레퍼런스 관련된 거를 막 줄줄이 다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다 넣으시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읽는데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가 중요하게 이제 어떤 베이스로 삼고 있는 프레임을 짤 때 그런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이테이션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일반 글자보다 사이테이션은 조금 작게 옆에 조그만하게 붙여서 아, 저 사람 사이테이션 했구나 하고 이름 정도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텍스트 사이테이션 비슷하게 그렇게 넣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만드셔야 좋겠죠. 그리고 너무 많은 글자를 넣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뭐 최소 24, 20을 넘어가는 폰트 사이즈로, 텍스트 사이즈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목은 이 타이틀 쪽 부분은 글자가 훨씬 더 커져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좀 유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체는 한두 가지로 통일하시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고요. 그 다음에 칼리브리나 뭐 이런 글자체가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 쪽에서는 가독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칼리브리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되게 소소하지만 중요한 게 페이지에 넘버링을 좀 해주세요. 오른쪽 아래 귀퉁이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너 페이지 몇 번 페이지 하면서 질문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면 나도 헷갈리지 않고 그 사람도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작은 팁이지만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리서치에 포커싱을 하시고 리터처 리뷰에는 조금 힘을 빼신다는 생각으로, 중요한 것만 짚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차트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뭐 그래프라든지 어떤 이런 비주얼라이즈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왜냐면은 저도 이제 컨퍼런스 많이 다녀봤는데 아카데미아에 있는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만들 때 정말 텍스트만 쭉 나열해 놓은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중에 남는 것도 없고.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텍스트가 다 나열이 되어 있으면 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힘든 분들은 아니야, 나는 텍스트로 다 채워놓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나는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까먹을 때 최소한 읽기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또 도움도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리서치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얼마나 그 리서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모든 내용을 다 머릿속에 섭렵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차트나 다이어그램을 쓰면 제가 본인이 기억하기도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즈니스 쪽에서 그런 어떤 컨설팅 회사 같은 애들이 발표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뭐 많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전에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사진 한 장 띄워놓고 그냥 굉장히 영감을 주는 식의 어떤 발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 발표식으로 일반적으로 그 컨퍼런스 가면 텍스트만 잔뜩 늘어놓고 말로 줄줄줄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에 위치에 있는 걸 조금 약간 선호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사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카데미아 리서치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리서치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전 약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조금 써요. 그래서 차트라든지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내가 설명하고 싶은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그림으로 그려서 거기에 텍스트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발표하는 거 보면은 되게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샘플로 예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난프라핏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 있다. 이걸 쭈르륵 글로 나열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나 제가 설명할 때도 설명하는 게 조금 다채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하이파테시스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하이파테시스 그냥 문장으로 갖다 놓으시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기도 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베리어블 설명할 때는 저는 이걸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컨트롤 베리어블,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가운데 컨트롤 베리어블, 그리고 끝에 오른쪽에는 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게 되지 않을까. 특히 베리어블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 조금 활용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그 슬라이드 그대로 복사해 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또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제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하는 스타일을.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무슨
뭐 유튜브에서도 영어 공부하려고 뭐 영어 공부 뭐 하는 법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많이 보실 텐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 아마 있을 거예요. comprehensive input이 있어야지 어떤 영어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특히 이제 영어로 말하는 거에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있는데 잘 될 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회고를 해보면 예전에 발표가 잘 됐을 때 그리고 잘 안 됐을 때를 이렇게 상고를 해보면 두 개의 차이가 뭐였냐면 내가 영어에 집중을 한 날은 발표가 잘 안 돼요. 근데 내용에 집중을 하면 발표가 잘 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내가 이 발표에 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이게 전체가 다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아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별로 영어에는 이렇게 신경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발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단어를 쓰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내용을, 발표하는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를 해서 내 머릿속에다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로 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직접 가는 거랑은 또 다른 컨퍼런스죠.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더 이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11월에 아노바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는 항상 가는 컨퍼런스인데 11월에는 버추얼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발표한 것 이제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면은 이제 발표를 하고 이렇게 그걸 녹화를 해서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위에 조그만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 이제 그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럼 버추얼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한편으로는 더 부담이 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덜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해본 경험에 의해서 그 보면은 조금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과 만나가지고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있으신 분들, 앞에 서서 했을 때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랑 눈을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한테 버추얼 프레젠테이션은 훨씬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발표를 할 때 뭔가를 보면서 읽어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나 이제 장점이 있는 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좀 덜 신경을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로요. 이제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미리 녹화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그 바로 라이브로 할 때는 이게 내가 제대로 슬라이드를 제대로 공유를 한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내 컴퓨터에서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잠깐이라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녹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녹화를 하시면서 내가 발표하는 거를 한번 나중에 틀어보시면서 수정도 가능하시겠죠.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으니까 시뮬레이션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버추얼 프레젠테이션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줌 같은 경우 이제 쉐어 모니터 해가지고 쉐어를 하는데 잘못 쉐어를 해가지고 이 듀얼 모니터일 경우에는 한쪽 모니터에는 이제 슬라이드 쇼가 나오고 다른 한쪽 모니터에는 이제 내가 발표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노트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나오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게 뜨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될 화면이. 슬라이드쇼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스톱하고 스탑하고 다시 공유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몇 번씩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되게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거나 아니면 버추얼로 잡마켓에 나가셔가지고 접톡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근데 잘못 화면이 쉐어가 됐는데 거기에 내가 노트에다가 막 작성해 놓은 게 같이 보이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니터를 쉐어하시기 전에 이거를 슬라이드쇼 모드로 먼저 키세요. 먼저 키셔서 그래서 슬라이드쇼 이제 먼저 모니터에 다 띄워놓고 다 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쉐어 모니터를 해서 내 슬라이드쇼만 선택을 해서 걔가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간 내가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 컴퓨터의 화면을 안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뭐 급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프리젠테이션 관련해서 특히 뭐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앞에 나가서 섰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제스처를 하고 뭐 아이 컨택을 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